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오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옛 전남도청이 보건공사를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일반 공개를 앞두고 현장을 미리 가봤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다음 달 개막해 9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광주FC를 새로 이끄는 이정규 감독은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교감을 징계하라는 제주도교육청의 요구를 사립학교가 거부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해당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충남 대전,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임시회를 열고 전체 9건의 안건 중 7번째로 통합특별법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두 번째 안건인 상법 개정안부터 합법적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통합특별법 통과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로 끝낼 수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사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된다면은 2월 26일까지 통과를 기대하는데요. 국힘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국민의힘도 매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장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경우 통합특별법 통과가 3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종일 비가 내린 가운데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전남 곳곳에서 가시거리가 2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고요.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자욱한 안개가 나타나는 데다 아직 도로가 젖어 있는 가운데 오전 중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행을 하는 등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지나고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날이 차차 개면서 오늘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9도에서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이 80년 5월 당시 모습으로 복원됐습니다. 최후 항쟁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5.18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건물 곳곳에 남은 탄흔과 탄두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정밀 조사를 통해 발견된 35개의 탄흔과 탄두는 항쟁 마지막 날인 5월 27일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탄두가 나옴으로 해서 계엄군의 실질적인 사격이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존재한다.
이게 옛 전남도청 본관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흥과 탄두뿐만이 아닙니다. 도청 본관부터 상무관까지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된 6개 건물에서 항쟁의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민군 참여와 헌혈을 호소했던 방송실이 재현됐고 기동타격대가 사용했던 방석모와 카빈총, 시민군 지프차도 전시됐습니다. 희생자 시신이 임시로 안치됐던 상무관은 슬픔과 분노, 비장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견된 곳에는 별도로 안내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5.18 항쟁 마지막 날 옛 전남도청에서는 14명의 시민군이 숨졌습니다. 희생자들이 발견된 자리에는 이렇게 이름과 나이, 사망 경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간이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된 것은 아닙니다. 광주 전남 언론인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원형 복원을 요구했던 보도검열관실은 끝내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복원된 옛 전남도청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5월 정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 정식 개관할 때는 더욱 완성도 높고 안전한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0년 5월의 흔적을 되살린 5.18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 이 공간이 단순한 장소적 의미의 랜드마크를 넘어 5.18 정신을 계승하는 살아있는 기억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광주경찰청 피싱 사기 수사대는 고괴 이송 유인과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40대 지인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4,500여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남성은 피해 남성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통장을 추가로 구해오지 않으면 장기매매 업자에게 피해 남성을 넘기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인 SRF 제조시설의 운영사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2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운영사의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해 생활 폐기물 100만 톤을 광역 위생 매립장에 추가 매립하게 되면서 매립장의 수명이 6.5년 줄어드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다음 달 개막해 9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광주FC를 새로 이끄는 이정규 감독은 지난해 시즌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강한 빗줄기 속 운동장을 누비는 선수들을 매섭게 바라보는 한 남성. 이정효 감독이 떠난 광주FC를 새로 이끌고 있는 이정규 감독입니다. 다음 달 K리그1 개막을 앞둔 이 감독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전 감독인 이정효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 이정규 색깔을 입힌 축구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광주 축구가 이정효 감독님이 만드신 과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저 역시도 초반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저희 팀만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고, 핵심 전술은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 해외와 국내 동계 훈련에서도 전술 훈련에 집중하며 강한 체력과 세밀함도 더했습니다. 작년 시즌 ACL 8강과 코리아컵 준우승, 리그 7위를 기록한 광주. 올해는 중위권을 넘어 K리그1 상위권까지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흔들림 없이 공격적인 축구로 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광주FC가 되겠습니다. 새 시즌 새 감독 아래 선수들도 각오가 남다릅니다. 다음 달 1일 K리그1 개막전 제주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해 감독과 팬들에게 첫 승점을 안겨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준비한 것만큼 또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원정 가서 꼭 승점 3점을 가지고 광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제주 원정에 이어 오는 7일엔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10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여수는 이번 선거의 격전지로 꼽힙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조국혁신당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 후보는 물론 정당 간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공천권을 두고 7명의 인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수시장 선거. 유력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면서 이번 여수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군의 조국혁신당 주자가 강력한 대항마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초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명 전 부지사와 민주당 소속인 김영규 전 여수시 의회 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들 4명이 두 자릿수의 지지율 속에서 순위가 바뀐 채 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나와 판세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돼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명 전 부지사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여수를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수의 삶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전문가라고 제가 감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부동층의 표심입니다. 현 시정에 대한 불만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이다 보니 정당보다는 체감도 높은 정책과 전략이 판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심폐소생술을 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건강한 여수를 만드냐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하고 비전, 인물론으로. 지금까지 치러진 8번의 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3차례나 당선되는 등 전략적 선택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수성과 탈환을 위한 정치적 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남학신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교통체증도 일상이 됐는데요. 주요 도로의 개선 사업이 본격화되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차량이 몰리는 남학신도시 일대. 짧은 기간 인구가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이 일상화됐고 불편은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도로 개선 사업들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핵심 사업은 오감교차로 구조 개선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전남도청입구 사거리 일대에 최대 4개 차로를 더 확보해 병목 구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5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신전략 산업의 배후 도시로 주목받는 임성지구 택지개발 예정지 주변 도로망도 확충됩니다. 임성에서 남학을 잇는 지방도 825호선 확포장 공사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1.17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고 굴곡진 도로를 바로잡아 차량 흐름과 보행 안전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민원으로 한때 중단됐던 공사는 지난해 말 재개됐고 내년 10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학 임성 간 지방도 공사는 철길을 건너는 화성교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 27년에 준공이 되면 남학 오령 지역은 접근성이 매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남학 IC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지난해 말 마무리되면서 진입 구간 정체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무안군은 중장기 과제로 국도 2호선 죽산 IC 신설과 오령, 영암 3호로 있는 국도 신설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1호읍 죽산리에 IC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또한 오령에서 영암 대불로 가는 도로를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개선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남학신도시는 고질적인 교통난을 덜고 목포와 나주, 영암을 잇는 서남권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나주와 광주 화순 광역철도 건설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교통 현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2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광주 상무역과 소태역을 기점으로 나주역과 화순 전남대병원을 연결해 광역 생활권을 형성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광주 나주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를 건의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관련 노선들을 반영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1,000명의 공직자를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75명보다 2.5배 늘어난 채용 규모로 광주시는 지방공무원 624명, 광주교통공사와 광주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공직자 354명, 청원경찰과 공무직 22명 등 모두 1,0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통합돌봄 정책과 행정통합 추진, 또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준비 등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대규모의 채용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이 임상의료 데이터와 AI 기초과학 역량을 결합해 지역 기반의 국가의과학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공동연구소 설립과 기술 사업화 등 단계별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상의사가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진로가 연계된 안정적인 커리어 경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교감을 징계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사립학교가 거부한 건데요. 유가족은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현승준 선생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중학교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측은 제주도 교육청에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승준 선생님이 학생 민원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병가를 쓰겠다고 해 교감이 허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승준 선생님과 교감의 실제 통화 내용은 경위서와 전혀 달랐습니다. 병가에서 그냥 빠져버리면 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유통도 있고 하니까 예. 아 그래. 근데 아니 저 학부모가 이게 따지는 걸 해결한 다음에 결국 제주도 교육청은 교감이 허위로 경위서를 작성했다며 징계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운영법인인 제주 안암학원은 교감을 징계하지 않고 불문 경고 조치하겠다고 최근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불문 경고는 죄를 묻지 않되 경고만 하겠다는 뜻으로 1년이 지나면 인사 기록 카드에서 지워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주 안암학원은 재심을 앞두고 쟁점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왜 징계를 안 했는지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승준 선생님의 아내는 운전을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데 학교 측이 징계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어이없고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학교 측의 과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이제 결정이 내려진 거고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제주도 교육청은 4월 중순까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교감에 대한 징계를 다시 결정한 뒤 학교 측에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비서실 직원이 지난해 21일 동안 결근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사자가 휴가를 잘못 올렸고 담당 부서도 실수로 이걸 그대로 결제하며 벌어졌다는 게 원주시의 해명인데요.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딱 맞아떨어진 실수가 공교롭다는 반응과 함께 측근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비서실에서 정무비서로 근무 중인 김모 씨. 근무 중에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반 병가로 60일을 쉬었습니다. 일반 병가를 모두 사용하자 이번엔 공무상 병가 21일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상 병가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인정받아 쓸 수 있는데 이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인정 절차 없이도 결제가 이루어져 21일을 쉬었습니다. 담당 부서인 총무과는 공무상 병가 마지막 날에서야 이런 사실을 인지했고 뒤늦게 21일을 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절차와 검토를 누락한 김 씨와 총무과 모두 업무 미숙에 따른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의도적인 무단 결근이 아닌 만큼 21일치 봉급을 깎는 것 외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공직사회는 술렁였습니다. 이런 실수가 가능한지 의아하다는 반응과 함께 장기 결근에도 별다른 징계가 없었던 건 시장 측근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거를 실수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특혜고. 원주시의 해명처럼 업무 미숙에 따른 결근이 사실이라면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행태를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그 업무 처리에 관련된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김 씨는 근무 중에 다쳤다면서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아닌 일반 휴직으로 이후 3개월을 더 쉬었습니다. 측근들의 비위 논란으로 갖은 구설수에 시달렸던 민선 8기 원주시정이 석연치 않은 일처리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석탄산업 전환 지역인 강원도 태백시는 핵심 대체 산업인 청정 메탄올 제조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 조교한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태백시의 마지막 탄광인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나서야 태백시는 대체 산업으로 청정 메탄올 제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청정 메탄올은 목재칩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해서 가스화해 합성가스를 만든 뒤 이를 정제 합성해 생산합니다. 화석 연료에 기반한 메탄올보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선박 연료 등으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3,500억 원입니다. 26년부터 딱 5년 동안 계획된 대로 착착 처질 없이 준비해서 2030년엔 멋진 공장 이런 시설들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삼척 도계의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마찬가지로 낮은 경제성은 극복할 과제입니다. 여기에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초기에 2만여 톤의 청정 메탄올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6만 6천여 톤의 바이오매스가 필요한데 원료 조달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청정 메탄올 생산 공정엔 신재생 에너지가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태백에서 풍력 발전으로 공급 가능한 전력은 연간 수요량의 17%가량만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정 메탄올 생산 시설에 대한 주민 건강과 환경 오염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되기는 하겠지만은 미세먼지라든가 그리고 질소 산화물질 같은 물질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일부 사업 부지의 생태 자연도가 높고
천연기념물이 존재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무엇보다 청정 메탄올은 주로 선박 연료로 쓰일 전망인데 대내외 경쟁에서 안정적인 수요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광주관광공사는 어제부터 이틀간 무등산 일대와 무등파크 호텔 등에서 1박 2일 체류형 관광 상품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선대학교 라이즈 사업단과 연계해 레트로 웨딩을 주제로 진행됐고 청년 기획자, 인플루언서 등 MZ세대 40여 명이 참여해 공연과 연출 등을 맡아 상품성을 점검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무등산권 지오스테이 사업과 연계한 상설 체류형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기 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장 등을 기증한 사람의 경우 광산구가 통합 체계를 통해 기증자의 가사 활동과 신체 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돕고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한 경우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유족들의 심리 상담을 돕기로 했습니다. 광산구는 통합 지원 체계가 본격화되면 장기 기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을 대표하는 김치 브랜드 새벽팜이 캐나다와 호주 수출에 나서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새벽팜은 어제 장성군에 위치한 본사에서 호주 수출 선전식을 열고 70만 불 상당의 김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캐나다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설립된 새벽팜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서 2차례나 대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종일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가시거리가 2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고요.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자욱한 안개가 나타나는 가운데 아직까지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행을 하는 등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걷히고 점차 깨끗한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날이 개면서 기온은 다시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9도에서 10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낮 기온이 높게 올라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와 담양에서도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 영하 2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무려 15도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의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